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년의 자녀와의 관계를 좋게 하려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시곤 하죠. 자녀와의 소통, 갈등 해결, 그리고 서로를 더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실천할 수 있는 조언을 나눠드릴까 합니다. 먼저 한 청취자님의 사연을 소개할게요. 익명을 요청하신 김씨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8살이 된 어머니입니다. 아들과 딸이 있는데 둘 다 이제 40대 초반이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아이들과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롭습니다. 특히 아들은 직장 생활이 바쁘다며 연락이 뜸하고 딸은 가끔 전화하긴 하지만 저와의 대화가 조금 피상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저도 가끔은 제가 잔소리가 많거나 고집이 세서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닌지 고민됩니다. 어릴 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키웠는데 이제는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멀어진 건지 속상하네요. 노년의 자녀들과 더 가까워지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씨의 사연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먼저 관계의 본질을 다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챙겨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이제는 친구처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잔소리보다는 경청을 해야 합니다. 잔소리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관심과 공감은 관계의 핵심입니다. 둘째, 감정 표현의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구체적인 칭찬과 격려를 더 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참 열심히 사는구나. 대단하다 같은 말을 자주 건네보세요. 셋째, 과거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해보세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꾸 언급하거나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현재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니? 라는 간단한 질문도 좋은 출발입니다. 넷째, 자율성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존중해 주세요. 부모의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선택은 자녀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기술 배워보세요. 현대 기술을 활용하면 소통의 문이 열립니다. 자녀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나 메시징 앱을 배우고 그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해 보세요. 여섯째, 자신의 삶도 충실히 살아보세요. 자녀와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위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모 씨는 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자랑이야 라는 짧은 문장으로 시작한 편지는 딸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두 사람은 점차 자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정 씨라는 아버지의 경험입니다. 정 씨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스포츠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평소 자녀들이 좋아하는 야구 경기를 함께 보러 가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는 공통의 대화 주제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돈독히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가족 단톡방을 만들어 자녀들과 매일 소소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응이 적었지만 점차 자녀들도 일상 사진을 공유하며 대화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자녀들에게도 부모와의 유대감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는 홍 씨의 실천이 있습니다. 그는 딸들과 함께 추억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었던 옛 장소를 방문하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는 딸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딸들은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또 다른 분들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입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먼저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0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저희 전부였고, 그만큼 가정에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좋은 교육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도리라고 믿었거든요. 퇴직 후 저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여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고, 무엇보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서먹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회사 일로 바빴고, 딸 미영이는 워킹맘으로서 육아와 직장을 오가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처음에는 요즘 애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며 화만 냈습니다. 명절에 잠깐 들렀다 가는 것도, 주말에 짧은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아내는 시대가 달라졌다며 저를 이해시키려 했지만 저는 완고했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6개월 전 제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때 우리 가족들이 보여준 모습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들 준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에 와서 밤새 저를 간호했고, 며느리는 매일 새벽에 죽을 끓여왔습니다. 딸 미영이는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매일 병원을 찾아와 저희 건강을 챙겼죠. 특히 중학생인 손녀 다은이는 학교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와서 저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며 웃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자녀들이 바쁜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만 사랑받기를 원했다는 것을. 퇴원 후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바빠서 못 온다고 하면 그래, 너희 일하는 게 더 중요하지라며 이해해 주었고, 짧은 전화통화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이 올 때면 제가 먼저 손주들과 놀아주고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었죠. 놀랍게도 제가 변하자 가족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주말마다 저를 등산에 데려가 주었고, 미영이는 퇴근길에 자주 들러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친딸처럼 편하게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손녀 다은이는 학교 숙제를 들고 와서 제 의견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제는 매주 일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고 웃음 짓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어떤 효도나 선물보다도 함께 보내는 이 평범한 시간들이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저처럼 자녀들과의 관계로 고민하시는 다른 부모님들께 작은 희망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나이 들어 변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한 걸음 내디딜 때 자녀들도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거창한 선물이나 형식적인 공경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한 부모는 아닙니다. 완벽한 자녀도 없고요. 하지만 서로를 향한 작은 이해와 배려가 모이면 어떤 관계도 다시 꽃피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우리 며느리와 손주들아, 아버지가 많이 변했지? 늦게나마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 덕분이야.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아버지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단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노년의 삶에서 자녀와의 관계는 큰 기쁨과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새롭게 다듬어 갈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자녀에게 조금 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분명 좋은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분의 사연을 소개할게요. 나이 들어 변화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78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한 걸음 내디드니 아이들도 달라지더군요. 1년 전만 해도 자녀들과 대화가 거의 없었던 이 씨는 명절에도 오지 못한다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갖고 주중에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많은 노년층 부모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텅 빈 집, 서운한 마음뿐이었죠. 지난해 추석은 정말 힘들었어요. TV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송편 빚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희 집은 남편과 둘뿐이었거든요. 이 씨의 세 자녀는 각자의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대기업 임원으로 주말도 없이 일했고 둘째 아들은 캐나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가까이 살았지만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싶었지만 귀찮아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망설였죠. 이 씨에게 변화의 계기는 건강검진에서 찾아왔습니다.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 이 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변화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서운한 마음만 품고 살 순 없겠더라고요. 첫 번째 도전은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였습니다. 손주들의 도움을 받아 메시지 보내기, 사진 공유하기, 영상 통화하기 등을 익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버튼도 잘 못 눌렀는데 이제는 손주들이 할머니가 보낸 이모티콘이 제일 예쁘대요 라며 이 씨는 웃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을 고려해 연락하기, 주말에는 아이들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기, 갑작스러운 방문 대신 미리 약속 잡기 등 작은 것부터 실천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왜 연락 안 하니? 라고 물었는데 이제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봐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씨는 자신의 생활도 적극적으로 바꿨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친구들과 산책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행복해지니까 아이들도 더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엄마가 달라졌다면서요. 이 씨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들은 이제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함께 하자고 먼저 연락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둘째는 매주 일요일 영상통화로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었고 막내딸은 퇴근길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민이 둘째가 캐나다에서 깜짝 방문을 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면서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를 실컷 했죠. 그때의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현재 이 씨 가족은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을 가족의 날로 정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둘째는 영상으로 참여합니다. 모두가 바쁘지만 한 달에 하루는 꼭 시간을 내요. 이제는 그게 당연해졌어요. 노인복지상담센터 박영희 소장은 노년기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부모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본인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박 소장은 다음과 같은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자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기. 필요 이상의 간섭이나 조언은 자제하기. 기술을 활용해 소통의 창을 열기. 스스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기.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노년의 삶에서 자녀와의 관계는 큰 기쁨과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씨와 같은 노력을 통해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새롭게 다듬어갈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자녀에게 조금 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분명 좋은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